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면 그 지역의 전통이나 금기 같은 것들을 대체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낯선 바닷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오래된 미신쯤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말들이 왜 전해져 내려오는지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해 쪽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가 있습니다. 해변 끝자락 바위 틈 사이에 자리한 작고 낮은 돌무덤, 누구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무덤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그저 무심코 쳐다보고 지나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돌을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때부터 무언가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그날 이후 어떤 기이한 현상이 그를 따라다녔는지 지금부터 그가 겪은 마지막 이틀의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 전 여름 친구들과 남해 쪽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한 장에 이끌려 급하게 일정을 짠 곳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고 해변도 사람 손을 덜 탄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숙소는 해변과 가까운 민박집이었고 주인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방을 안내받을 때 어르신께서 잠깐 이야기를 꺼내신 게 있었는데 해변 끝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긴 바위가 미끄러워서 다치는 사람이 많다면서 조심하라는 정도였고 저희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날씨가 흐렸고 비가 흩뿌렸다 멈추기를 반복했지만 숙소에만 있기 아까워서 우비를 입고 해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함께 간 친구 2명과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그러다 바닷물이 닿지 않는 돌무더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위 아래쪽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 무릎 정도 높이의 조그마한 구조물이었는데 자연적으로 쌓인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낡은 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마른 해초 같은 게 얹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꼭 누가 의도적으로 쌓아놓은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묘비나 글씨 같은 건 없었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바닷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괜히 장난을 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며 귀신 묘지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을 했고 다른 친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별 생각 없이 바위 위에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손에 들어와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파도 소리가 잠시 끊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파도는 그대로 쳐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귀가 멍한 느낌이 들었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돌을 제자리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파도 소리가 들렸고 친구들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딱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바닷바람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잠깐 돌무더기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길에 바지가 약간 젖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물에 빠지거나 하진 않았고 비도 거의 그쳐서 옷이 그렇게 많이 젖진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짐 정리를 하며 각자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아까 봤던 돌무덤 사진을 다시 보게 됐는데 사진 속 돌무더기 모양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그 앞에 오래 있던 것도 아니고 잠깐 들여다본 게 전부였는데 사진으로 보니 돌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구조가 살짝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진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조금씩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저물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묘하게 방 안 공기가 축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밤새 비가 오긴 했던 모양이었고 바닥이 조금 차가웠지만 물이 고여있는 것도 아니고 습기 찬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문을 닫고 다시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침대 맡에 놓아둔 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전날 밤 샤워하고 말려놓은 것이었고 외풍을 막기 위해 방 안쪽에 두었던 거라 물이 튈 일도 없었습니다. 수건을 들어보니 한쪽 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눅눅한 냄새가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창문 아래 있던 거라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습기가 스며든 걸로 넘겼지만 그 근처에 있던 제 백팩 바닥도 약간 젖어 있었고 내부에 넣어둔 속옷도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방은 어떤지 확인해 봤는데 모두 멀쩡했습니다. 한 친구는 창문도 안 열고 잤다면서 제 방이 원래 습한 구조인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도 그 말에 설득되어 다시 환기를 시키고 짐을 조금씩 옮기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근처의 횟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다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봤던 돌무덤 쪽은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만 걷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날씨도 전날보다 맑아져서 산책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앉아 쉬던 중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안쪽이 흐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방수가 되는 모델이었고 물에 직접 닿은 적도 없었는데 유리 내부에 김이 서린 듯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벗어놓고 닦아봤지만 안쪽 김은 사라지지 않았고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손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바닷바람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침대 위에 펼쳐두었던 티셔츠 하나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빨래도 아니고 전날 저녁 외출 후 벗어둔 옷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기가 스며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물을 쏟은 적도 없었는데 마치 누가 젖은 손으로 몇 번 쥐었다가 내려놓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그날 밤엔 침대 시트가 다소 눅눅하다는 느낌이 들어 민박집 주인 어르신께 시트를 갈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살짝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창고에서 새 시트를 꺼내다 주셨고 물기 찬 느낌이 계속되면 내일 방을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어르신께 괜히 돌무덤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제가 본 게 뭐였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어르신은 딱히 대답을 안 하셨고 그냥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다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바닥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쪽 수도꼭지를 다시 잠갔고 젖은 수건도 전부 치웠기 때문에 물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은 방향, 방 한쪽 구석에서 그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고 바닥을 살펴봤지만 마른 나무 마룻바닥 위에는 물기도 얼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그 후로도 한동안 간헐적으로 들렸고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뭔가 축축한 느낌에 눈이 떠졌습니다. 팔을 뻗어보니 이불 위쪽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땀을 흘린 건가 싶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체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찬물에 적신 천처럼 싸늘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자세히 보니 물이 고여있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스며든 듯한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의 한쪽 모서리도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조용한 방 안에서 그런 물기 하나하나가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방 전체를 둘러봤는데 그때 욕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누가 손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듯한 소리도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욕실 문을 열어봤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면대 근처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바닥에 젖은 수건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는데 그 수건은 제가 전날 저녁에 분명히 빨래 바구니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수건을 집어들었을 때 욕실 거울에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젖은 손으로 거울을 훑고 간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번진 흐릿한 자국이 여러 겹 겹쳐 있었고 그 자국이 손가락보다 약간 넓고 긴 형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자국을 바라보던 순간 거울 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울 바깥의 움직임이 아닌 거울 속 공간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돌려 뒤를 확인했지만 욕실 안에는 저 혼자였고 문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나가려는 찰나
욕실 문이 저절로 덜컥 닫혔습니다. 바람이 불 만큼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았고 문이 닫히기엔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서 습한 공기가 확 몰려왔고 피부에 닿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열고 서둘러 방 밖으로 나왔고 현관 쪽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침대 옆 창문 유리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 바깥쪽에 사람이 맨발로 서 있다가 남긴 듯한 물기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그 모양이 창틀 가까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은 차가운 편이었지만 물자국이 그렇게 뚜렷하게 남을 정도로 응결이 심하진 않았기에 어디서 어떻게 그런 자국이 생긴 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흔적을 따로 기록으로 남겼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건으로 그 자국을 닦고 창문을 조금 열어 습기를 빼려 했지만 바깥 공기는 더 축축하고 싸늘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박집 주인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식당 쪽으로 내려갔는데 어르신께서 제 얼굴을 잠깐 보시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밤새 잘 못 잔 얼굴이 티났던 것 같기도 했고 저는 별일은 아니지만 방이 너무 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잠시 말없이 저를 보다가 오늘은 방을 옮겨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방으로 짐을 옮기는 도중 문득 욕실 거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시 그 방 욕실을 확인하러 갔는데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거울에는 아직 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벽 쪽 타일 사이에서는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저는 방문을 닫고 새로 배정받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방은 구조는 비슷했지만 창문이 반대 방향을 향해 있었고 전체적으로 더 밝고 마른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땐 공기도 상쾌했고 바닥도 뽀송하게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옮긴 뒤 저는 바닷가를 다시 걷기보다는 방 안에 머물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어디를 나가기도 꺼려졌고 돌무덤 쪽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중 손 닿는 곳에 둔 가방 안에서 약한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확인해 보니 전날과는 다르게 가방 안쪽 전체가 고르게 젖어 있었고 특히 서류 봉투에 넣어둔 종이들이 모두 물기를 먹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은 하루 종일 창가에 올려둔 상태였고 외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가방 밑바닥에 얇게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파우치 지퍼 쪽에서 물방울이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아무런 액체도 담겨 있지 않았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짐을 모두 꺼내어 햇볕 드는 창가에 널어두고 가방 안쪽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창문 바깥을 보게 되었는데 창문 틈 아래쪽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맨발로 밟은 듯한 흐릿한 발자국이 또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가까운 위치였고 마치 누가 창문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자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처음엔 다들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제가 찍어둔 젖은 물건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어제 돌무덤 근처에서 뭘 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무덤처럼 생긴 돌무더기에서 돌을 하나 들어 올렸던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기에 잊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이상한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얼굴이 굳은 채 그거 건드리는 거 아니었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해남 출신인데 바닷가 무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자주 이야기하셨다며 물로 끌려간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점점 눅눅해졌습니다. 습도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피부에 습기가 달라붙는 듯했고 이불 위에 앉아있으면 금세 바닥이 젖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트를 다시 갈아봤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축축해졌고 그 위에 앉아있던 자리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처럼 새벽 무렵이 되자 어김없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씩, 그러다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방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서 물이 흐르는 건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창문 가까이에서 서서히 뭔가 퍼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깥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창문 유리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물결 모양의 무늬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습기로 흐려진 줄 알았지만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유리 내부에 스며든 듯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늬는 마치 얕은 물 위로 바람이 스쳐간 듯한 곡선을 그리며 계속 움직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방 안 공기는 더욱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괜히 해변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고 민박집 밖으로 벗어나는 것조차 몸이 무거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머물며 친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 이따금 창밖을 확인하고 짐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실 안쪽에서 물이 스미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렸고 이어서 창문 바깥에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문제는 그 해변이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였고 실제로는 그 정도의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울릴 만한 거리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바로 방 앞 복도에서 물이 철썩이는 듯한 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방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역시 걸쇠까지 채운 상태였지만 그 안쪽 공간 어디선가 계속 파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짧고 낮은 물장구 소리가 섞여 있었고 가끔은 맨발로 물 위를 천천히 걷는 듯한 천천히 물을 헤치며 움직이는 발소리 비슷한 것도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쪽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바로 바깥에서 누군가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발소리가 들린 건 아니었지만 문 너머에 무언가가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감각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귀를 타고 들어왔고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문 아래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물기 하나가 스며드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물이 아니라 마치 젖은 천을 가져다 문 아래쪽에 갖다 댄 듯한 얼룩이 천천히 번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문틀을 따라 안쪽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 그 부분을 눌러 막으려 했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물기 자체가 마르지 않았고 수건은 곧 젖은 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지만 그들 방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없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다들 조금 피곤해서 예민한 거 아니냐며 말은 아꼈고 결국 저는 다시 혼자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껴도 막히지 않았고 베개를 머리에 덮어도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리의 방향은 방문 앞에서 시작해 마치 천장과 벽을 타고 천천히 방 전체를 둘러싸듯이 울렸고 그 안에 물에 젖은 천을 짜는 듯한 질척거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모든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다가 갑자기 완전히 멈춘 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도, 물방울, 기척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뚝 끊기고 방 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치 방 안 전체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고 그 안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감각이 짙게 퍼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방문 쪽에서 아주 작고 낮은 진동음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건 마치 문 바깥 어딘가에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무릎 높이쯤에서 울려 퍼지는 음과 비슷했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저는 몸을 한껏 움츠린 채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버틴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는 방문 앞에 수건이 흠뻑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제가 전날 새로 꺼내어 문 아래쪽에 받쳐 두었던 것으로 원래는 단단한 마룻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아침에 보았을 땐 축 늘어진 상태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어 올려보자 찬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물은 냄새도 색도 없이 맑았지만 방 안 어디서도 이런 양의 물이 생겨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민박집 주인 어르신께 다시 방을 옮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방이 더는 비어있지 않다며 오늘까지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겠다는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잠시 개었던 하늘이 다시 흐려지더니 밤이 되자 빗방울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그와 동시에 방 안 공기도 어김없이 눅눅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르게 파도 소리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스며드는 감각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바닥에 펼쳐둔 새 수건이 다시 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깔린 부분 바로 위 문틈에서는 아까 낮에 보았던 물결 모양이 이번엔 바닥 타일 위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른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 바깥에서부터 이어지는 한 줄기 물자국이 문틈 아래로 그리고 방 안쪽으로 점점 깊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티슈로 바닥을 닦아보려 했지만 물기는 계속해서 솟아나듯 번졌고 오히려 닦을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바닥 전체를 확인해 보니 방 구석마다 비슷한 얼룩이 퍼져 있었고 침대 아래도 물기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침대 헤드 뒤쪽 벽면엔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기대어 있던 것처럼 젖은 자국이 좌우로 2개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바닥으로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에 혼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짐도 챙기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손끝으로 젖은 감촉이 전해졌고 손잡이 아래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문 밖에서 물에 젖은 손으로 문을 잡았던 것처럼 손잡이엔 선명한 물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문틈에서는 또다시 천천히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뒷걸음질 치듯 침대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방 전체가 아주 낮은 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리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마치 바닷물 아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동 같은 울림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그 진동은 천천히 커지더니 방 안벽 전체에서 울리는 듯 퍼졌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 표면이 떨리는 듯 흐릿해졌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침대 중앙으로 물방울이 이어졌고 몇 번이고 같은 자리에 톡 떨어지며 이불에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몸을 완전히 이불 속에 숨긴 채 누워있던 그 순간 방 전체에서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소리도 진동도 모든 기척이 끊긴 그 상태는 잠시였지만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문득 발치 쪽 바닥에 뭔가 젖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트를 통해 서서히 전해지는 찬물의 감촉은 발끝에서 시작되어 허벅지, 옆구리, 팔까지 닿아왔고 이불 안 어디선가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버티고 있던 그때 방문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단단한 나무문에 물에 젖은 천을 천천히 끌어대는 듯한 마찰음이었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 너머에서 누군가가 젖은 무엇인가를 문에 기대어 누르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침대 한쪽이 거의 흠뻑 젖은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이불과 시트는 마치 바다에 빠졌다 건진 것처럼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물은 무색무취였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별다른 감촉이 없었지만 확실히 방 안에 퍼진 흔적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방문 앞, 창문 근처, 그리고 욕실 입구까지 물자국은 이어져 있었고 마치 밤새 방 안을 누군가 걸어다닌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따라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친구들보다 먼저 짐을 싸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칠 때 민박집 어르신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그 짧은 인사마저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 올라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해변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날 장난처럼 지나쳤던 돌무덤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제가 들어 올렸던 돌이 다시 제자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은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돌들과 함께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말라붙은 해초 몇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시 올려놨는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돌무더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바닷가를 향해 서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파도 소리도 방 안의 습기도 젖은 자국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는 단 한 번도 그때처럼 축축한 공기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뒤 우연히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지인을 통해 그 돌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게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고 예전부터 바닷가에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것을 누가 무심코 건드렸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끔씩 그 돌무덤에 해초를 얹어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누가 모르고 손대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바닷가 무덤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도 주로 산으로 가게 되었고 해안가 쪽 숙소는 아예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그 여행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저희 사이에서도 그해 여름은 자연스럽게 조용히 묻힌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때 그 물기와 파도 소리 그리고 문틈 아래 스며들던 물의 감촉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게 정말 어떤 존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로 다시 바닷가 근처엔 가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젖은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다시 바라본 바닷가 돌무덤은 처음과 다름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다시 올려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 돌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